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는 이겨야 하고 클린턴 후보는 이기길 바라는 마지막 대선 토론이 승자와 패자의 도시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타블로이드 스타일을 버리고 클린턴 후보는 자신도 유권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도 선거 조작을 주장할지, 클린턴 후보가 위키릭스가 폭로한 여러 스캔들에 대해 유권자를 이해시킬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전통인 후보 배우자 사이의 인사가 오늘은 생략됩니다. 클린턴 후보의 요청을 대선 토론위원회가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위키릭스 줄리안 아산지의 이메일 접속을 강제로 막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후보 진영은 클린턴 후보 눈치보기라고 비난합니다. UC 10개 캠퍼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의 45%가 때로는 배고픔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약값이나 렌트비에 식료품이 뒤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엘포요 로코가 성전 환자를 채용하기 시작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노동법 개혁안을 사설에서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은 일본의 경기 후퇴를 부르는 악수라고 비난합니다. 애플이 인간을 이기는 컴퓨터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인공지능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최후의 결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러클 컴백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열릴 토론은 앞으로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이기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의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공화당의 정체성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미국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대로라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오늘 토론도 잘해서 이런 것을 다져나간다면은 미국이 또 큰 변화는 겪지 않는 그런 4년 내지는 플러스, 어쩌면 또 트럼프 후보를 강렬하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반발로 굉장히 또 민주당 자체도 다른 소용돌이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 11월 유권자들의 마음, 표심을 오늘 일단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이 대선 싸움 결전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에는 앞에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정장을 한 채 권투장갑을 끼고 이제 서로를 노려보는 그런 만평을 실었는데, 심판은 팍스뉴스의 크리스 월레스입니다. 공식 지지를 하고 있죠. 팍스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그래서 이제 팍스뉴스 자체가 오늘 토론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토론의 사회를 볼 심판이 될 그런 크리스 월레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고민을 할 테고, 또 어떠한 압박 같은 것도 상당히 받으면서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의 오늘 사설 첫 문장은 두 후보가 거액이 걸린 내기 싸움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결전을 치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분 동안 이 토론에서 라스베가스 대학교에서 열리죠. 라스베가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 뜻하지 않게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을 준비한다고 수업 없어요. 어제 오늘 하면서 주말에 집에 다녀간 학생들 많았을 겁니다. 오늘의 후보 토론회를 치르기 위해서였는데,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의 어떤 그 피해 스포츠다. 오늘 토론이 라스베가스 저널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클린턴 후보에게는 승세 다지기가 될 수 있는 이번 토론입니다. 1차, 2차 토론에서 그 클린턴 후보를 악마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백악관 주인이 되면은 클린턴 그 후보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후보의 말 오늘 그 토론의 웜업 정도였을 것이다. 1차 토론과 2차 토론이 그 정도 말인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대학교에서 이제 토론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의 얘기인데 잭 탐슨 교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준비가 덜 된 듯 보였지만 마지막 토론은 역시 그 공화당의 지지 기반 없이 트럼프 후보가 외롭게 지금 그 연단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토론이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와 또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여러 가지지만 그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서로 그 격돌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뭐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떨려 하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다저스 게임인데요. 트럼프의 전후좌우 가리지 않는 공격은 지지 기반은 만족시키지만 네바다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 월레스 오늘 그 토론 사회자 역할의 중요성 공정한 토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 월레스의 경우는 뭐 빌 올라일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빌 올라일리는 자신을 저널리스트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어피니언 리더라고는 인정을 해도 그러나 이제 크리스 월레스는 그 팍스가 내놓으라 하는 저널리스트이고 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무게감을 어깨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국가 안보와 일자리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게 타블로이드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이 신문 사설이 실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험을 그 강조를 할 테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내용 있는 이런 것. 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좋아하거나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말보다는 모습입니다. 표정입니다. 말이야 뭐 워낙에 그 수십 년 경력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달달달달 외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서의 뭐는 실수 정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 예측하지 못하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토론에서는 정말 화사하게 웃어서 그러나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화사한 웃음으로 많은 것을 이제 커버를 했고 두 번째는 화사하게 웃다가 또 표정 관리가 안 됐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타운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하는 완벽한 테크닉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그 고통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기 투표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지금 네바다주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뭐 11월 달에 그 투표 날짜가 있지만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 이민 또 대통령의 그 자질이 있는가. 경제, 국가의 빚, 사회보장제도, 연방대법관, 또 이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토론의 결론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고 10%, 12% 아니면 뭐 어제 그 BBC 방송의 북미주 그 편집인 같은 경우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15% 정도 이렇게 그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 유권자들을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 하는 그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 후보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180만 명 정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400만 명 정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연설도 있던데 그 정도 이미 뭐 숨져버린 사람이라든가 투표권이 없는 그 서류 미비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11월에 분명히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치아웃 하십시오라는 게 지금 공화당 그 대선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선거제도는 중앙 집권적인 그렇게 관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조작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그러한 말들 때문에 혹시라도 투표장에서 난동 같은 것이 있을까 일촉즉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투표관리 요원이 다른 해와는 달리 굉장히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도 많이 받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오늘 토론에서의 전략,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오겠죠.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조작되고 있고 당일날도 조작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또 이제 본인이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금 그 위키릭스의 여러 가지 그 폭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가 아닌가 한 것을 뭐 그 측근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뭐 사실로 거의 그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그 지휘봉을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 몇십 분 연설하고 일반 가정이 몇 년 동안 버는 돈을 다 벌고 또 그쪽에 가서 연설을 할 때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실제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이었었다라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지금 인식을 시킬지 상당히 지금 그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작은 문제여서 뭐 다루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후보들끼리 서로 그 악수를 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싸우기 전과 싸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잊지 않고 서로 뭐 어떤 때 허그까지 하고요. 악수하는 것이 미국의 그 전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두 번의 토론에서 한 번은 지난번에 그 전에는 악수하지 않고 끝나고는 악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와 빌 클린턴은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늘 한 번도 어김없이 있었던 전통인 악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무대에서 나와도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관계한다든지 그런 형식이겠죠. 해서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주치지 않는다는 게 악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힐러리 클린턴의 요청을 이 그 대선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토론을 할 때 어떤 요청을 그 트럼프 진영에서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물론 그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난히 그 방청석을 많이 안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 방청석에 도널드 트럼프의 게스트들이 누구였냐면 빌 클린턴에 의해서 내가 그 성추행, 성폭행 혹은 강간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 몇 명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그 여성들을 그 후보의 가족들이 앉는 그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후보 토론 위원회 측에서 트럼프 후보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초청은 했으되 안 보이는 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토론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측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심사가 상하고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토론할 때 서로 토론 전에 후보들 자체도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도 뭐 자신의 과거와의 그런 어페어 내지는 성추행,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마주치고 카메라에 자주 비춰지고 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가족들은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자리가 카메라가 비춰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그런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아예 악수조차 하지 않게 우리 만나지도 않게 겹치지도 않게 해달라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화당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조차도 그렇게 다 이기고 있는데 뭐든지 클린턴 후보의 요청은 받아들이고 트럼프 후보의 요청은 토론위원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누구를 초대했느냐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해프 브라더를 초청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케냐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살 때는 워싱턴 DC에서 사는데 오바마 대통령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도 백악관을 잠깐 가기는 했는데 굉장히 어피셜한 서로 형이 오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는데 어피셜한 상황에서 악수 정도 했다라고 본인이 오바마의 형이 얘기하는 것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케냐의 전통에 따라서 케냐에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오바마의 엄마를 포함해서 7명인가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1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해프 브라더를 초대를 해서 오늘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토론장에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에콰도르 정부의 조치를 보면은 오히려 저는 에콰도르 적어도 한 국가에서는 누가 미국 대선에서 이길 것인가라고 예측하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부터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잖아요. 2012년부터 이 사람이 오스트랄리안인데 미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제 무슨 컨소시엄 같은 것도 있고 영국 언론 가디언도 함께해서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줄리안 아산지의 위키릭스 폭로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입장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나 또 세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있어야지 된다. 알 권리 물론 국민이 국가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알 권리에 대해서 줄리안 아산지가 잘했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금까지 이번 대선을 남겨놓고 10월달에 뭔가 서프라이즈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계속 이메일 같은 것을 터뜨렸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주변 사람들의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줄리안 아산지
아산지의 컴퓨터 인터넷 접속, 이 사람이 그 컴퓨터 전문가인데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뭐 거의 그곳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인터넷 접속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월요일 날 줄리안 아산지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미국의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9월 달에 그 에콰도르 그 관계자를 만났을 때 강압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확인하기가 그 애매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뭐 그런 그 주장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가 그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지 인터넷 접속을 임시로 막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 여기에 이제 위키릭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콰도르의 대사관에 지금 망명시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에콰도르가 처음에 줄리안 아산지를 보호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달라지고 조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몸조심을 하는 겁니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어요. 제 느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으니까 또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에콰도르가 볼 때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산지를 에콰도르 그 런던에 있는 대사관에 망명 비슷하게 시켜줬고, 그리고 나서 에콰도르도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는데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과 줄리안 아산지는 완전한 정말 최고의 적인데, 최고의 넘버1 적인데, 그래서 에콰도르 정부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관계 그 정립을 위해서 스텝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FBI 관계자도 그 확인을 했죠. 그 국무부에서 결국은 그 국무부와 FBI 그 사이에서 뭔가 그 비밀 문서로 분리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에 그 요청이 있었고 대화를 했었던 것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비밀로 분리해달라, 분리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메일을 뭐 개인적인 것을 썼으니까 비밀을 막 개인적인 것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중에 그 FBI에서 그 비밀로 분리해달라, 분리하지 말아달라, 이 거래요, 일종의 그런 것이 이슈가 2012년 리비아 공격, 벵가지 공격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않았었다. 그 국무부의 요청과 뒷거래를 하지 않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에콰도르가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는 그 미국 대선 치러질 때까지 꼭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 언론만을 중심으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 뭐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한국 세계에서도 들으시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코리안들 분들 가운데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미국의 상당수의 언론이 공정하던 공정하지 않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거의 뭐 어떤 때는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다른 나라의 언론, 그 믿을 만한이라고 평판을 받는 언론을 좀 지금부터는 많이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거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에콰도르 대사관이 인정을 했다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그 영국 언론 그 가디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계속 그 줄리안 아산지의 신변은 보장을 한다는 게 에콰도르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BBC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네요.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가 최근에 도대체 무엇을 위키릭스를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주변을 폭로를 했는가. 뭐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뭐 이건 비리는 아닌 거고요. 멜린다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도 힐러리 클린턴이 부통령 후보로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시리아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이것 어제 말씀드렸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한국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요. 북한을 충분히 중국이 압력 넣지 않을 땐 중국까지도 미사일 방어망으로 둘러싸겠다. 여기에 플러스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북한과 문제 이런 것들이 오니까요. 미국이 북한이 더 그 핵을 가지고 긴장을 높일 때는 미국 함대를 한반도 주변에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런 것이요. 천안함 사태 때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국무장관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화당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뒤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대통령이 도저히 스탑시킬 수 없는 때에 뭔가를 보내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마음이 변치 않는 한 무력 사용 같은 것은 그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훨씬 많이 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것만 전해드릴게요. 네, 새로운 것. 네. 새로운 것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다는 것. 뭐 난민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의 입장이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연설할 때는 실제로 그 난민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꺼려했었던 부분이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무역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첼시 클린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었군요. 첼시 클린턴이 최근에는 이제 그 클린턴 재단의 두 번째 넘버 2 인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그 클린턴 재단에서 일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서 주물럭거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의 오랜 뭐 자문이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 덕밴드 재단을, 클린턴 재단을 오래 이끌었었고, 본인이 또 그 컨설팅 회사도 갖고 있고, 그 컨설팅 회사에 또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부터 백악관 퍼스트 레이디 시절부터 오랜 그 편이었었던 우마 에버딘이 또 국무부에서 일하면서도 그 컨설팅 회사에서도 봉급을 받고 클린턴 재단에서도 봉급을 받고, 이것은 사실은 wrong이죠. 잘못된 것이죠. 했던 어쨌든 그 덕밴드라는 클린턴의 아주 그 가까운 자문이 이메일에서 이제 컴플레인한 것이요. 첼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단 일도 모르고 그 자기 인생의 포커스도 없이 내가 하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많이 개입을 해서 일을 그 엉켜 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빌 클린턴의 측근이 한 거, 이 정도들이 이제 BBC 방송이 보도를 한 위키릭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새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의 토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데, 오늘의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저녁 8시에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저녁 8시에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30분 뒤잖아요. 혹시 그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미국을 그 방송을 하면서 늘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면요. 책에도 그 트렌디한 북이 있고 그때 한번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을 책이 있고 안 읽는 게 더 좋을 그런 책 들도 있는 것이고요.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나 정보가, 오늘의 미국도 이제 준비를 할 때 물론 그날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그 브레이킹 뉴스와 또 새로운 거 뉴자가 붙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만, 그렇지만 뭐 뒤에 들어도 상관없을, 아니면 뒤에 다른 뉴스를 들을 때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그 좀 저장이 돼 있어서 다른 새로운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뉴스를 꼭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내가 에브리데이 생활을 하는데 결정하는데도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해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뜻으로 그 오늘의 미국 뉴스를 준비할 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 아이템에서 무엇을 전해드릴까 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굉장히 그 딜레마가 있는 날이 있어요. 30분 전에 이미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토론이 끝났는데 토론에 관해서 이런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점은 전혀 거리낌 없이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엘 포요 로코의 그 오너가 서든 캘리포니아의 6군데 오너가 성전환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식당에 성전환자를 하이어한다는 것. UCLA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도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로요. 늘 배고파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의 보도를 봤습니다. 엘포요 로코 요즘에 뭐 치킨 드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아직도 그래도 엘포요 로코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6개의 그 스토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셸라 맨델슨. 이 사람이 2004년도에 그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남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위한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식당에서 고용을 해야지 해서 실제로 매니저도 그 남자인데 그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많은 추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이미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원래 이 맨델슨 씨가 엘포요 로코를 처음에 이제 그 샀을 때가 1988년도였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 둘, 셋, 4개로 해서 6개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은 2012년 저부터도 이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의 그게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 성전환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여성 오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그 남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 그 성전환자, 여성 성전환자로 이제 그 앞으로는 이런 뭐 성전환 했다 말았다 소리도 안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너가 2012년부터 역시 그 성전환한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이제 오너로 일하니까는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 차별이 있는가 그리고 오욕과 같은 그런 것들 해서요. 해서 지금 그 엘포요 로코 6군데 스토어 150명이 일하고 있는데 때로는 뭐 8명에서 때로는 10명까지 성전환한 그런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식당 업계 그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굉장히 그 큰 그런 그 업계랍니다. 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할 때 내가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물어보던 것이 그런 것이래요.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아니다. 오히려 해봤더니 손님들이 굉장히 그 서포트를 하더라 하고 이 식당 협회가 22,000명이 그 멤버가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 노조들이 있잖아요. 웨스턴 푸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조금 시행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대한 리버럴한 곳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떠한 성차별, 나이차별 여러 가지를 직장에서 없애게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주정부에서 성전환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처음 그 60시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알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엘포요 로코는 2012년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고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성전환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극 소수겠죠. 극세사보다도 인구적인 비율로 하면 더 작은 그런 얄팍한 그룹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지지도 그 받을 것이고 뭐 하나에 그 수많은 뭐 3억 2천 얼마가 살고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UC 계열에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UC 계열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어 10명 가운데 뭐 1명 그거보다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중간에 제가 통계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는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가운데서도 45%는 때로는 뭐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냥 뭐 노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옥시덴털 칼리지의 정치학과 교수인 피터 드라이어 교수가 직접 그 주도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UC 계열에 14,000명의 그 거의 그 행정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행정부에서 뭐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죠. 어시스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도서관에서 돕는 일을 한다던가 그밖에 이제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배고픔을 겪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워낙에 캘리포니아주가 결국은 이제 렌트비로 가게 되는데 집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집값이 비싸도 어떤 사람 예를 든 것을 보니까 $1,150면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국 분들 사시는 것에 비하면 한인타운 인근이 뭐 예를 들어서 가족 4명이 산다고 할 때 아파트먼트 방 2개짜리, 3개짜리라고 할 때 그저 그래도 그 안전하다라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학군을 따지니까 그런 곳에 투베드룸 아파트먼트가 요즘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150면은 하나도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파트 렌트비 아니면 내가 천식 약값을 내야지 되는지 먹어야 1인 밀다운 밀 뭐 그 비만하지 말라면서 나중에 건강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의료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뭐 제대로 된 밀을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UC 대변인한테 이제 그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 왜 나왔는지 다 안다. 이제 그 노조들이 계약 갱신할 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이건 갱신하지 않을 때이건 그 8시간 이상씩 그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값이냐 밥값이냐를 걱정해야지 된다면 다른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벌어서 약값이냐 밥값이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몇백만 달러 받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만 풀어도 이제 이게 그 간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뜻에서 오늘 많이 나온 보도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을 저쪽 동부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스에서 읽었어요. 잠시 뒤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혁안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것은 뭐 통과되지는 않겠지만요. 현행법상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일본의 후퇴를 상기시키는 아주 나쁜 그 제안이다라고 사설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한국의 노동법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본의 과거 어려웠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시각을 보냈다는 것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시고요. 지하철 그 열차 노조가 지난달에 그 파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년 만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노조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 투쟁을 한다 하는 것인데 이제 대선 직전에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대선하고 나서였었죠. 회사에 어떤 그 고용하고 해고하고 하는데 좀 그 회사에 더 많은 룸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 법을 좀 바꾸는 것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규직이요.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2년까지 고용을 하면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돌려야지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4년까지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박 대통령 임기 안에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조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비정규직을 그 회사에서는 하이어한다는 것이 뭐 해고할 때 법적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뭐 여러 베네핏도 좀 덜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노동자들은 완전히 나의 생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지난 5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이 별로였는데 이게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큰 요인이어서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3%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였었을 때도 통과되지 못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그런 어려운 일본이 경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둬서 그렇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쎄요. 뭐 경고 정도, 워닝 정도라고 할까요? 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려야 되겠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루슬란 살락 후딧 노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간을 이기는 로봇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교수를 애플이 하이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어떠한 책임자로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와야지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의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공화당의 정체성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미국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대로라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오늘 토론도 잘해서 이런 것을 다져나간다면은 미국이 또 큰 변화는 겪지 않는 그런 4년 내지는 플러스 어쩌면 또 트럼프 후보를 강렬하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반발로 굉장히 또 민주당 자체도 다른 소용돌이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 11월 유권자들의 마음, 표심을 오늘 일단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이 대선 싸움 결전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에는 앞에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정장을 한 채 권투장갑을 끼고 이제 서로를 노려보는 그런 만평을 실었는데 심판은 팍스뉴스의 크리스 월레스입니다. 공식 지지를 하고 있죠. 팍스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그래서 이제 팍스뉴스 자체가 오늘 토론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토론의 사회를 볼 심판이 될 그런 크리스 월레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고민을 할 테고 또 어떠한 압박 같은 것도 상당히 받으면서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의 오늘 사설 첫 문장은 두 후보가 거액이 걸린 내기 싸움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결전을 치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분 동안 이 토론에서 라스베가스 대학교에서 열리죠. 라스베가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 뜻하지 않게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을 준비한다고 수업 없어요. 어제 오늘 하면서 주말에 집에 다녀간 학생들 많았을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험을 강조를 할 테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내용 있는 이런 것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좋아하거나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말보다는 모습입니다. 표정입니다. 말이야 뭐 워낙에 그 수십 년 경력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달달달달 외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서의 뭐는 실수 정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 예측하지 못하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토론에서는 정말 화사하게 웃어서 그러나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화사한 웃음으로 많은 것을 이제 커버를 했고 두 번째는 화사하게 웃다가 또 표정 관리가 안 됐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타운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하는 완벽한 테크닉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그 고통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기 투표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지금 네바다주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뭐 11월 달에 그 투표 날짜가 있지만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 이민 또 대통령의 그 자질이 있는가. 경제, 국가의 빚, 사회보장제도, 연방대법관, 또 이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토론의 결론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고 10%, 12% 아니면 뭐 어제 그 BBC 방송의 북미주 그 편집인 같은 경우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15% 정도 이렇게 그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 유권자들을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는 이겨야 하고 클린턴 후보는 이기길 바라는 마지막 대선 토론이 승자와 패자의 도시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타블로이드 스타일을 버리고 클린턴 후보는 자신도 유권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도 선거 조작을 주장할지 클린턴 후보가 위키릭스가 폭로한 여러 스캔들에 대해 유권자를 이해시킬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의 전통인 후보 배우자 사이의 인사가 오늘은 생략됩니다. 클린턴 후보의 요청을 대선 토론위원회가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위키릭스 줄리안 아산지의 이메일 접속을 강제로 막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후보 진영은 클린턴 후보 눈치보기라고 비난합니다. UC 10개 캠퍼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의 45%가 때로는 배고픔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약값이나 렌트비에 식료품이 뒤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엘포요 로코가 성전환자를 채용하기 시작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노동법 개혁안을 사설에서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은 일본의 경기 후퇴를 부르는 악수라고 비난합니다. 애플이 인간을 이기는 컴퓨터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인공지능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최후의 결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러클 컴백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그 열릴 토론은 앞으로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이기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 하는 그 라스베가스 리뷰앤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 후보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180만 명 정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400만 명 정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연설도 있던데 그 정도 이미 뭐 숨져버린 사람이라든가 투표권이 없는 그 서류 미비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12월에 분명히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치아웃 하십시오라는 게 지금 공화당 그 대선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선거제도는 중앙 집권적인 그렇게 관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조작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그러한 말들 때문에 혹시라도 투표장에서 난동 같은 것이 있을까 일촉즉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투표관리 요원이 다른 해와는 달리 굉장히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도 많이 받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오늘 토론에서의 전략,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오겠죠.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조작되고 있고 당일날도 조작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또 이제 본인이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금 그 위키릭스의 여러 가지 그 폭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가 아닌가 한 것을 뭐 그 측근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뭐 사실로 거의 그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그 지휘봉을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그 후보 토론회를 치르기 위해서였는데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의 어떤 그 피해 스포츠다. 오늘 토론이 라스베가스 저널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클린턴 후보에게는 승세 다지기가 될 수 있는 이번 토론입니다. 1차, 2차 토론에서 그 클린턴 후보를 악마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백악관 주인이 되면은 클린턴 그 후보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후보의 말. 오늘 토론의 웜업 정도였을 것이다. 1차 토론과 2차 토론이 그 정도 말인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대학교에서 이제 토론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의 얘기인데 잭 탐슨 교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준비가 덜 된 듯 보였지만 마지막 토론은 역시 그 공화당의 지지 기반 없이 트럼프 후보가 외롭게 지금 그 연단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토론이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와 또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여러 가지지만 그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서로 그 격돌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뭐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떨려 하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다저스 게임인데요. 트럼프의 전후좌우 가리지 않는 공격은 지지 기반은 만족시키지만 네바다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 월레스 오늘 그 토론 사회자 역할의 중요성 공정한 토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 월레스의 경우는 뭐 빌 올라일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빌 올라일리는 자신을 저널리스트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오피니언 리더라고는 인정을 해도 그러나 이제 크리스 월레스는 그 팍스가 내놓으라 하는 저널리스트이고 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무게감을 어깨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국가 안보와 일자리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게 타블로이드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이 신문 사설이 실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